억겁의 세월은 금수강산을 빚어낸다. 백두산에서 시작돼 금강, 설악, 소백을 지나는 거대 산줄기 백두대간. 덕유산과 지리산이 만나면 금강과 섬진강이 내달리고, 지평선까지 펼쳐진 황금빛 풍요는 5천년 한민족을 생존케 했다. 수려한 자연과 찬란한 문화가 어우러진 이 자랑스러운 산하를 우리는 전라북도라 부른다. 이제 동쪽 백두대간을 출발해 서쪽 바다 끝까지 펼쳐지는 전라북도, 그 희망의 비상이 시작된다. 한반도 남서쪽 전라북도. 산, 들, 바다가 조화로운 이곳 전북은 14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라북도의 중심인 전주를 기점으로 살펴보면 동쪽은 고원 산악지대, 서쪽은 드넓은 평야와 바다로 이어진다. 특히 동부 산악지대는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돼 금강, 설악, 소백산을 지나온 이른바 백두대간의 전기가 흐른다. 전북 백두대간은 덕유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진 구간, 이는 든든한 지붕이자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를 만들어낸다. 전북 백두대간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 기운은 북서쪽 금남 호남 정맥으로 뻗어나간 뒤 북쪽으로는 부여까지 이어진 금남 정맥으로, 남으로는 무등산까지 이어진 호남 정맥을 이룬다. 두 정맥은 호남 평야의 젖줄인 만경강과 동진강을 잉태한다. 하늘에서 본 전라북도, 그 비상은 백두대간의 정기가 어린 풍요롭고 수려한 강산에서 시작된다. 백두대간이 전북과 처음 만나는 곳은 덕유산 아래 무주다.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덕유산 일대에는 1000m가 넘는 봉우리만도 약 20개. 특히 민주지산에서 삼도봉으로 이어진 능선은 전북, 충북, 경북의 경계가 된다. 해마다 가을이면 무주, 영동, 김천 사람들은 백두대간 삼도봉 정상에서 화합과 번영을 기원한다. 삼국시대 이래 신라와 백제의 경계이기도 했던 무주의 백두대간. 삼도봉 아래 성모산이라 불리는 작은 바위산에는 낮의 통문이 있다. 신라와 백제가 통한다는 뜻의 낮의 통문. 그런데 정작 이 굴이 만들어진 때는 일제강점기다. 폭 3m, 길이 약 10m의 굴은
경북 김천과 이어지는데 일제가 이 일대 금광 개발을 위해 개통한 것이다. 반길 수 없는 출생이지만 나제 통문이 명물임은 분명하다. 나제 통문에서 이른바 무주 구촌동 33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제 통문 아래 흐르는 물줄기는 바로 무주 구촌동 계곡. 이를 거슬러 가면 덕유산 향적봉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이 33개의 절경을 만날 수 있다. 37번 지방도와 나란히 이어지는 무주 구촌동 33경. 그 가운데 특히 아름다운 이곳은 파회와 소심대 구간이다. 향적봉에서 흘러나온 계곡물과 기암절벽의 조화는 33경에서도 백미로 꼽힌다. 구촌동 물줄기는 금강으로 이어지는데 여름이면 래프팅의 명소이며 지상의 별 반딧불이의 보금자리가 된다. 무주읍을 지나면서 남대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구촌동 물줄기. 늦여름 남대천은 축제로 떠들썩하다. 이제 20회를 맞이한 무주 반딧불 축제는 백두대간이 선사한 청정자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딧불이와 함께 축제의 밤을 수놓은 무주만의 자랑거리가 있다. 무주 안성면에서 맥을 이어온 낙화놀이다. 숯가루와 소금, 마른 쑥으로 만든 낙화. 흩날리는 꽃처럼 아름다운 불꽃이 남대천의 밤을 수놓는다. 무주의 역사는 한반도 지질 역사에서도 중요하다. 무주 오산지에서 발견돼 군청 뒷마당에 놓인 이 바위는 구상화강 편마암.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곳에서만 발견된 희귀한 암석으로 약 18억 8천만 년 전 생성된 것이다. 남대천변에 자리한 루각 한풍루. 조선시대 풍류 가객의 쉼터이자 전주의 한병루, 남원 광활루와 함께 호남 삼할루로 꼽힌다. 멀고 깊은 무주의 산은 우리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붉은 치마처럼 아름답다는 적상산. 그 정상에는 외침에 대비한 산성이 있고 국가를 편안케 한다는 이름의 안국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모두 무주 적상산 사고를 위해서였다. 1614년부터 조선 왕조실록과 선원록을 보관했던 적상산 사고. 깊고 먼 이곳에서 민족의 역사가 지켜졌다. 1992년 사고가 있던 자리는 현재 적상호라는 인공호가 들어섰다. 적상호의 물은 산 아래 무주호로 내려가고 그 낙차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적상산 아래에는 머루와인 동굴이 있다. 무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머루와인을 맛볼 수 있는 곳. 한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지는 관광명소다. 무주의 절정이라 할 덕유산. 상시 운영되는 곤돌라는 설천봉까지 20여 분 만에 도착한다. 이후
걸어서 향적봉에 이르면 백두대간의 장쾌한 산줄기를 볼 수 있다. 덕유산은 겨울에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 국토 최남단 스키장은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훌륭히 치렀을 만큼 천혜의 코스가 마련돼 있다. 또한 겨울의 향적봉은 장엄한 일출로 유명하다. 백두대간에 비치는 서광, 황금빛 햇살은 우리 땅 구석구석에 비친다. 백두대간의 전기는 무주에 큰 선물을 안겨줬다. 2014년 문을 연 태권도원. 백운산 자락 아래 조성된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알리는 최적의 공간이다. 이제 무주는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내년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면 약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이곳 무주 태권도원에서 기량을 겨루고 한국을 느끼게 된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조로의 기회인 것이다. 백두대간 무주는 세계적인 청정도시로의 비상을 꿈꾼다. 무주를 거친 백두대간은 남덕유산을 지나 장수에 이른다. 동쪽으로는 경남 함양과 맞닿은 장수군, 그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육심령이다. 예전에는 산적과 맹수가 많아서 장정 60명은 모여야 넘어갈 수 있는 고개였다고 전해진다. 구비구비 60령 아래 장수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트로이 목마가 있다. (2011년) 이곳이 말 레저문화 특구로 지정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고가의 종마들이 뛰노는 생명의 땅. 장수는 백두대간의 생기가 충만해 예로부터 살기 좋은 터로 손꼽혔다. 특히 물은 장수의 자랑이자 축복이다. 남덕유산, 장안산, 봉하산 산줄기마다 맑은 물이 흐르기에 장수라는 지명은 물의 어른이라는 의미다. 물길이 나뉘는 고개라 하여 수분령, 수분령 인근 신무산 자락 아래에 물불행이 마을이 있다.
이 작은 샘물이 바로 금강의 뿌리인 뜬봉샘이다. 왜구를 섬멸하고 한양으로 가던 조선 태조 이성계가 봉황이 떠오르는 모습을 봤다는 뜬봉샘. 초선 600년 왕조의 뿌리는 물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 그보다 오래전 장수에는 사라진 왕국이 있었다. 최근 발굴이 활발한 삼봉리 일대는 전설의 왕국 장수가야를 증명한다. 철기를 사용했고 독특한 도자 문화를 남긴 가야. 장수가야는 200여 개의 고분과 유물이 발견되면서 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과거에도 이곳 장수가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음을 말해준다. 장수는 붉은 빛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논개의 붉은 어를 기리는 논개사당. 외장을 붙잡고 꽃다운 생을 던진 의암주 논개는 자랑스러운 장수의 정신이다. 논개의 붉은 정신은 푸른 소나무로 살아있다. 장수 군청 앞에 의암송. 혹자는 논개가 직접 심었다고, 혹자는 논개 사우라고도 말하는 수령 약 400여 년의 천연 기념물이다. 윗물은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다. 임진왜란 당시 논개의 붉은 정신은 4년 뒤 정유재란에 이어진다. 보물로 지정된 장수향교. 장수향교는 조선 초 향교의 온영을 간직했기에 그 가치가 남다른데, 이를 지켜낸 것은 정경손이라는 사람의 용기다. 왜구가 향교를 불태우려 하자 정경손은 성전을 침범하려거든 나를 죽이고 가라며 목숨을 걸고 맞섰다. 이에 외장은 그 용기에 탐복하여 오히려 출입을 금하는 글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논개에서 정경손으로 이어진 의로운 물길이 흐르는 고장 장수. 붉은 빛은 생명이다. 75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장수사과. 병충해가 적고 일교차가 큰 백두대간이기에 그 생명력이 장수사과에 알알이 맺혀 연근다. 붉은빛 신선한 한우도 장수의 자랑이다. 가을 햇빛 따사로운 날 한우와 사과 덕에 장수는 축제로 들썩인다. 장수의 붉은빛은 다채롭다. 오미자, 토마토 등이 더해져 레드 페스티벌까지 펼쳐지고 있다. 옛 가야 왕국의 터 장수. 백두대간의 서광이 붉은 희망으로 물든다.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금남 호남 정맥. 순두부로 유명한 소양 화신마을에서 모래째를 타고 20여 분을 오르면 싱그러운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반긴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 진안은 전북 제1의 고원이다. 평균 해발고도 400m에 이르는 남한의 대표적인 고지대 진안. 북이면 황금리에 이르면 수려한 폭포를 만나게 된다.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황금폭포. 50여 미터 절벽을 낙하하는 물줄기는 금강을 따라 서해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진안은 파라리 산이다. 그리하여 인삼과 약초 재배의 최적의 환경이다. 2005년 진안이 우리나라 유일의 홍삼 한방특구로 지정된 것은 천혜의 자연덕이다. 진안은 또한 신비롭다. 금남 호남 정맥에 솟아난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말의 귀 형상. 마이산은 세계적인 권위의 미슐랭 가이드도 인정한 독특한 장관이다. 약 1억 년 전 솟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바위 마이산. 움푹움푹 패인 타폰이라는 지질 현상이 뚜렷해 학술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다. 마이산 아래 탑사 또한 신비다. 100여 년 전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냈다 하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순마이산은 거대한 부처 형상이다. 한쪽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듯 보인다. 그 아래 운수사에는 600여 년 전 이곳을 찾은 한 사람의 꿈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이산 산신령으로부터 금으로 된 자, 금촉을 받은 이성계는 훗날 조선을 개국한다. 겨울이면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는 신비의 마이산. 암수 두 봉우리 중 암마이산은 등산이 가능하다. 10년의 휴식연재를 끝내고 지난 2014년 개장한 암마이산은 진안기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운장산 또한 진안의 자랑이다. 진안은 물론 완주까지 펼쳐진 높고 넓은 산세. 그 속에는 다채로운 풍경이 있다. 주로 북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자작나무가 이곳 운장산 아래에 자라고 있다. 오래된 비경, 운이람반이람 계곡. 운장산에서 흘러나온 물과 집채만한 바위들이 즐비한 8km 구간이 이어진다. 운이람반이람을 비롯한 진안 일대 물줄기는 용담으로 모여든다. 남한에서 5번째, 약 8억 톤의 저수량을 자랑하는 용담호는 전북인의 음용수이자 수력 발전에도 활용된다. 전체 모양이 용과 닮았다는 용담호. 건설 과정에서 6개면 70개 마을이 물에 잠겼다. 용담댐 아래로는 금강이 내달린다. 상류에서는 보기 힘든 어둔이라는 바위섬이 시선을 끈다.
진안 천반산 아래에는 또 하나의 섬이 있다. 정열입에 못다한 꿈을 기억하는 육지의 섬 죽도. 죽도는 금강 물줄기를 휘감고 서 있다. 장수가 금강의 가장 먼 발원지라면 진안 고원은 섬진강의 발원지다. 팔공산 자락 아래 돌무더기 사이에서 솟는 작은 샘. 이 작은 물줄기가 225km 남쪽 전남 광양까지 흐르며 자랑스러운 호남 문화의 젖줄이 된다. 진안은 천혜의 자연을 통해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자 한다. 2012년 개관한 진안 에코에듀 센터. 총 127억의 투자로 개설된 국내 최초 아토피 예방 교육 및 체험 치유 센터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부귀의 편백나무 숲도 같은 맥락이다. 수령 40년에 달하는 약 7,500여 그루의 편백숲에서는 도시민들에게 피톤치드와 고원의 맑은 공기를 선사할 것이다. 아홉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구봉산. 그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봉우리에 설치된 구름다리는 국내 최장으로 그 길이가 약 100m다. 이로써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구름다리 설치 후 성수기 주말에는 약 4천여 명이 찾는다고 한다. 이전보다 약 30배가 증가한 것이다. 금남 호남 정맥의 중심 진안. 신비의 고원은 이제 새로운 단장을 마치고 지친 도시민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가을이면 완주 대둔산에는 인파가 몰려든다. 단풍과 어우러진 기암절벽의 향연 대둔산. (50m) 벼랑 사이에 놓인 금강 구름다리를 지나고 (51도의) 가파른 경사, 아찔한 삼선 계단을 오르면 마침내 마천대가 선사하는 조망을 볼 수 있다. 대둔산은 백두대간과 통하는 금남정맥, 즉 금강 남쪽의 산줄기에 해당된다. 이는 진안에서 시작돼 대둔산, 계룡산을 지나 멀리 부여까지 이어진다. 대둔산 남쪽의 위봉폭포. 60m를 낙하는 2단의 물줄기는 이곳이 범상치 않은 곳임을 짐작케 한다. 폭포 인근의 옛 성벽 위봉산성. 위봉산성은
숙종 때인 1675년에 쌓은 것으로 그 둘레는 약 16km이다. 가보년 동학 당시에는 전주 경기전의 태조 초상화가 이곳 위봉산성까지 피난을 오기도 했다. 성벽길을 따라가면 태조암이 있다. 맑은 날이면 25km 남서쪽 멀리 모악산까지 관측 가능한 천혜의 전망대다. 옛사람들은 이 일대를 3마리의 봉황이 호위하는 형국으로 보았다. 위봉산은 그 중심에 터를 잡고 있는데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봉황처럼 일어섰던 사찰이다. 완주 북부는 대부분 산지다. 때문에 유서 깊은 고찰들도 많다. 거친 바위 계곡을 지나야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사찰. 금남정맥 불명산 자락 아래 오녀대사가 머물렀던 사찰 화엄사에는 1400여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하다. 소박한 규모지만 이곳 화엄사 극락전은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이다. 이름하여 하항식 구조. 기둥 윗부분이 백제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국내에는 화엄사 극락전 이 한 곳에만 남아있기에 그 가치가 크다. 완주 북부의 계곡들은 대하 저수지로 모여든다. 울창한 숲은 도시민들을 위한 휴식처가 된다. 고산 자연휴양림 입구의 화원. 180여 종의 무궁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궁화 테마식물원이다. 완주의 중부, 산세가 잦아들고 넓은 들판이 시작된다. 삼례 비비정 인근. 전북의 젖줄인 망경강 유역에는 호남평야 그 광활한 풍요가 드러난다. 산과 들이 교차하기에 완주에는 다양한 농산물들이 생산된다. 동상면은 고종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곶감이 유명하고, 봉동은 우리나라 최초로 생강이 뿌리내린 곳이다. 삼례는 하우스 작물인 딸기가 유명하다. 소양면은 예로부터 당나무가 울창했고, 이는 전주의 자랑인 한지를 발전시켰다. 한지, 즉 종이가 난 곳이기에 책은 완주의 자산이 된다. 문화의 보물상자 책. 삼례문화예술촌을 거점으로 완주는 올해 책마을을 추가 조성했다. (10만여) 권의 장서와 이제는 귀해진 고서들, 당장의 수익보다 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용기, 머지않아 완주군의 선택이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완주의 문화는 다채롭고 유구하다. 완주에는 일찍이 육당 최남선이 조선 3대 명주라 칭한 전통주가 있다. 배와 생강이 올려과된 이강주가 바로 그것이다. 경각산 아래 자리한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은 이강주를 비롯 세계 각국의 명주와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새로운 명소다. 술테마 박물관 건너편은 명산 모악산이다. 어머니 품처럼 온화한 산자락, 문화의 향이 가득하다. 전북 예술의 메카인 도림미술관. 전통 예술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전시가 줄을 잇는다. 완주의 저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있다. 이른바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총 211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130여 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그것이다. 과거 전주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완주는 이제 커다란 희망을 향해 비상하고 있다. 물안개가 자욱한 가을, 아침 햇살은 묻 생명들을 깨운다. 섬진강이 모여드는 임실의 옥정호, 운해가 거치면 붕어섬이 비경을 드러낸다. 붕어섬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는 국사봉 전망대다. 붕어섬은 물론이고 호남 정맥의 운해, 멀리 마이산과 회문산도 마주할 수 있다. 옥정호 따라 이어진 749번 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길의 단골로 소개되는 매혹적인 호반 드라이브 코스다. 옥정호 남쪽에 위치한 하감리 물돌이. 호남 정맥과 섬진강이 한데 어우러진 비경이다. 임실의 섬진강은 사람과 가깝다. 물길과 나란히 흐르는 자전거길, 아름답기로 정평이 난 코스다. 임실은 결실의 고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채소부터 과일까지 맺히는 열매마다 실하고 탐스럽다. 임실에서는 사람들 또한 남다르다. 박사골로 유명한 임실 삼계면. 이 작은 마을에서 배출한 박사의 수는 약 170여 명. 한 개 면으로는 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임실 치즈의 명성도 이고장 사람들의 노력에서 시작됐다. 배고픈 시절 대한민국의 치즈를 알린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
그는 임실의 젊은이들과 함께 치즈의 신화를 만들었고 이 땅에 새로운 맛과 영양을 더해 주었다. 이 같은 결실의 과정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임실의 전통이 흐른다. 붓을 닮은 필봉산 아래 호남 좌도 필봉농악을 배우기 위해 이곳 필봉문화촌에는 연간 3만 명이 찾아온다. 400년 동안 이어온 한바탕 축제마당은 이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임실은 사람만 유명한 게 아니다. 주인을 살리고 떠난 충견의 이야기가 있는 오수면. 요즘은 애견인들을 위한 공간과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임실은 전통의 반석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간다. 내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논이뤘다는 전설의 무대 사선대. 섬진강 오온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이곳은 1985년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뒤 캠핑장과 조각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한 해마다 9월에 열리는 소충 사선문화제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다. 어린이들에게도 임실은 특별하다. 전북 119 안전체험관은 도내는 물론 전국에도 이름났다. 개관 2년 동안 무려 20만 명이 찾아온 것이다. 생생한 재난교육과 체험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임실의 자랑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임실의 명산 성수산. 이 산의 모양은 마치 9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얻기 위해 다투는 형세라 하였다. 즉 9명의 왕이 나오는 자리인 것이다. 용들의 머리가 향한 곳에 위치한 상이암. 벌써 2명의 왕이 이곳에서 그 천명을 이루었다. 글씨가 희미한 이 비석은 환희담. 고려 태조 왕건이 이곳에서 100일 기도 끝에 건국의 환희를 느꼈다 하여 세워진 비석이다. 고려 이후 조선 태조 이성계는 이곳에서 산, 물, 기운 세 가지가 어우러진 찬란한 비경을 느낀 뒤 삼청동이라는 비를 썼고 새 왕조의 천명을 받았다. 아홉 마리 용들이 향한 곳은 여의봉. 마치 여의주처럼 생긴 바위가 우뚝이 솟았다. 특히 이곳에서 바라보는 산세는 왕을 향해 조아린다는 형상이다. 고려 500년과 조선 600년 두 왕조의 결실을 이뤄낸 성수산. 임실은 그 대업의 전설을 새롭게 이어갈 것이다. 백두대간에서 흘러나온 섬진강. 그 물결 따라 순창에 이르면 전라도 음식문화의 원형지를 만날 수 있다. 회문산 자락 아래 위치한 만일사. 고려말 대망을 품고 스승인 무학대사를 찾아온 이성계는 우연히 순창의 고추장을 맛보았고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 진미를 잊지 못해 수라상에 진상케 한다. 그 명맥이 순창을 고추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
집집마다 개성과 비법으로 이어온 수백 년의 세월. 어느덧 순창 전통 고추장 마을에는 약 50가구가 전통장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인의 입맛을 넘어 세계적인 발효식품의 메카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먹거리는 건강한 삶을 만든다. 장수의 고장으로도 손꼽는 순창은 전통의 먹거리는 물론이고 이제 블루베리로 유명세를 떨친다. 순창의 약 50여 농가들은 친환경 재배는 물론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해 슈퍼푸드인 블루베리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순창의 명산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강천산으로 향하는 길. 푸른 메타세콰이어를 지나 맑은 물 가득한 강천호가 반긴다. 계곡길 초입은 병풍폭포. 40여 미터에서 낙하하는 청량한 폭포수가 심신을 정화한다. 맨발로 걸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완만한 강천산길. 구름다리에 오르면 아찔한 쾌감에 가을산의 정취가 더해진다. (2.5km를) 걸어 계곡길의 끝, 강천산의 백미는 구장군 폭포다. 높이만도 120m. 옛 삼한시대 9명의 장수들이 절벽 끝에서 결사항전의 뜻을 맹세했다는 비장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백두대간 중 호남 정맥에 해당하는 순창. 강산이 어우러지면 그 자체가 작품이다. 순창 섬진강의 걸작인 장구목 일대. 물길이 빚어낸 아름다운 바위들은 여행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단단한 바위마저 부드럽게 만들어버린 물길과 세월의 자취. 그중 유명한 것은 요강바위다. 이 안으로는 성인 남자 2~3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한국 전쟁 중에는 총탄을 피하는 곳이었고 유명세 때문에 도난을 맞았다 되돌아오는 촌국도 있었다. 아름다운 순창 섬진강이 있기에 곳곳에는 새로운 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장구목 인근 용굴산에는 도내 최초로 치유의 숲이 조성되었고 강물이 휘감아도는 호종선은 때묻지 않은 순창 섬진강의 원석이다. 강폭이 100m에 이르는 향가 유원지에는 오토 캠핑 시설과 함께 올해는 카누 체험도 본격화되었다.
자연의 축복을 받은 순창. 순창은 우리나라 지리학의 혁신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조선 영조 시절 순창의 대학자 여암 신경주는 조선의 산과 강을 분석하여 백두대간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우리 강산의 근본과 내력은 과연 무엇인가? 국토에 대한 신경준의 물음은 백두대간 호남정맥 순창에서 시작된 장대한 통찰이다. 백두대간은 남원 지리산에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다. 해발 1172m의 정령지, 반야봉을 지나 천왕봉까지 이어진 백두대간 주능선의 파노라마가 장대히 펼쳐진다. 세계도 5개 군, 둘레 약 320km에 펼쳐진 광대한 지리산의 품. 여러 인접지역 중 남원 지리산은 온화한 기운이 넘친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와운 마을. 천년송이 굽어보는 산중 마을에 이르면 멀리 물소리가 들린다. 지리산 제1의 계곡 뱀사골. 반야봉과 토끼봉 사이에 생겨난 뱀사골 12km의 계곡길은 지리산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큰 산, 지리산은 거울이다. 우리나라 선불교의 시원 실상사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화두가 시작된 곳이다. 실상사는 문화적으로도 중요하다. 동서 3층 석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상사 백장암의 석탑은 국보다.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 시각을 넘어 그 이면의 가치를 살펴야 한다. 선불교의 정신에서 이어진 생명평화의 회복. 실상사는 끊임없는 화두를 제시한다. 물길을 따라 평지로 이어지는 남원. 풍요로운 이 땅에는 역사와 설화가 넘쳐난다. 운봉의 피바위. 고려 말 불세출의 명장 이성계가 왜구를 무찔렀고 그 피로 물든 바위라 전한다. 혈전의 승리를 기록한 어휘각과 황산대첩비. 이성계가 휘하 장수들과 그 승전보를 새겨놓았으나 일제강점기 훼손되고 말았다. 역사와 설화는 예술의 원석이다. 통편제 판소리의 태자리 운봉 비전마을. 조선 순조 때 명창 송홍록은 춘향가를 비롯해
판소리의 예술적 완결성을 이끌어냈다. 흥부와 놀부 또한 남원에서 유래됐다. 남원시 아영면 성리마을. 이곳에서 흥부는 실존 인물로 모셔진다.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제례를 이어가고 있고 우애와 나눔의 교훈은 예술이 되고 축제가 된다. 남원은 이상의 세계를 꿈꾸었다. 지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길 요천. 요천을 끌어다가 만들어낸 천상의 정원이 바로 광활루다. 원래는 견유와 직녀의 배경이 되었던 오작교. 1년에 단 하루밖에 만나지 못했던 슬픈 이야기는 조선시대 남원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도령과 성춘향이 그 어렵다는 사랑을 이루는 해피엔딩이 되었다. 춘향전, 흥부전 이전에도 남원은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다. 양생이라는 남원 총각의 사랑 이야기, 김시습이 지은 한문소설 만복사 저포기의 배경 또한 남원에 오롯이 남아있다. 지리산의 품에서 피어난 문화의 꽃 남원. 이 땅에는 잊지 못할 비극도 있다. 백제 때 처음 지어졌다는 교룡산성. 이후 임진왜란과 동학혁명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운명을 다한 곳이다. 기억되어야 할 아픈 역사. 남원 만인의 총에 아로 새겨져 있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에 침입한 왜군의 숫자는 10만. 그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남원 사람들은 사력을 다해 싸웠다. 그 숭고한 만명의 의로운 넋을 모신 곳이 바로 만인의총인 것이다. 남원의 모든 이야기는 한국의 문화로 꼽힌다. 쉰 하나의 세상을 떠난 남원 출신의 소설가 고 최명희. 1980년에 시작해 그녀가 17년 동안 혼신을 바친 대하소설 혼불에는 민족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리산의 품에서 시작된 풍요. 남원은 문화의 꽃이 만개하는 곳이다. 고도의 시선으로 살펴본 전북의 동쪽. 산줄기에 스며 있고 강줄기에 이어진 내력은 천대를 이어왔고 만대로 남겨야 할
숭고한 역사다. 백두대간의 서광이 비추는 전북. 비상의 시선은 이제 황금빛 평야와 희망의 바다로 향한다.